안녕하세요. 박형규입니다. 우리 수업한 지 꽤 많이 지났죠. 오늘 수업도 한번 잘해봅시다. 우리 지금 배우고 있는 영역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해 볼게요. 우리 지금 현재 배우고 있는 영역은 제조라는 영역을 배우고 있었죠. 그러면서 제조라는 활동은 목표가 무엇이라 했지? 제품을 만들 수 있다. 내가 원하는 제품을 만들 수 있다가 우리 수업의 목표였고요.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는 세 가지를 배운다고 이야기했어요. 기억나죠? 첫 번째 무엇에 대해서 배워야 됐지? 설계 도면에 대해서 배워야 됐고요. 두 번째로는 재료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세 번째로는 도구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했어요. 그래서 설계 도면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설계 도면 대표적인 설계 도면 세 가지를 말해줬어요. 사투상도, 등각투상도, 정투상도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해줬어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어떤 이야기 해줬죠? 우리가 재료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재료를 세 가지를 배울 것이다. 목재, 금속, 플라스틱에 대해서 배울 것이다. 목재를 이야기하면서 목재의 한계점 때문에 원목과 가공재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했고요. 두 번째 금속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금속과 합금 이야기하면서 철, 구리, 알루미늄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했어요. 세 번째로 우리가 무슨 이야기했지? 플라스틱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열 가소성 플라스틱과 열 경화성 플라스틱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게 우리가 배웠던 내용이고요. 오늘은 무엇에 대해서 배울 거냐면 우리가 제품을 어떻게 만들어낼까? 우리가 도구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그래서 이번 수업 주제는 무엇이다? How to 뚝딱뚝딱 어떻게 만들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근데 만드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은 만드는 것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게 무엇이냐면 바로 재료가 밀접한 관계를 가져요. 왜냐하면 어떤 재료를 쓰냐에 따라서 이 재료를 가공하는 방법이 바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재료가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재료에 따라서 가공 방법이 다른데 그래서 도구가 바뀌게 되거든요. 일부 도구는 사람이 손으로 들고 있을 수 있어서 손으로 때려서 만드는 도구들을 소개를 해줄 거고요. 일부 도구들은 손을 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뜨겁고요. 주로 너무 뜨거운 것들 아니면은 사람이 작업을 하기엔 정밀하지 못하거나 그런 경우에는 도구 자체가 사람은 손댈 수 없는 도구들이 큰 도구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보통 도구라고 부르지 않고 공정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그래서 여러 가지 공정들도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해주면서 수업은 진행이 될 것 같고요. 지금 수업 시간은 3시간을 잡았어요. 그래서 이 3시간을 잡았는데 도구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 때는 내가 말로 이야기를 최대한 해주고 사진을 보여주는데 솔직히 한계가 있어요. 솔직히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번 수업부터는 여러 가지 링크 동영상을 좀 많이 넣어 놓을 거예요. 이 링크 동영상은 쉽게 말할게요. 안 봐도 돼요. 근데 내가 이런 직업이 궁금하다. 이거 어떻게 만드는지 선생님 설명으로는 좀 잘 모르겠다 싶을 때 한번 봐보세요. 그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물건을 만드는지 알 수 있으니까. 선생님 근데 저는 그거 알 필요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럼 보지 마세요. 하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살고 있는 삶 동안에는 우리 주변에 수많은 제품들이 있어요. 맞잖아. 이것도 제품이고 이것도 제품이고 이것도 제품이잖아. 그런데 누군가는 그럼 이 제품을 만들어야 돼요. 그럴 때 재료도 알고 설계 도면도 알아? 그러면 그 재료랑 설계 도면을 우리가 갖다 줬을 때 만들 수 있는 그 사람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만드는지 우리가 한번 같이 고민해 보자고요. 그 사람들을 통칭해서 뭐라 부르지? 제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라 부르죠. 그래서 이거 어떻게 만들어? 이거 어떻게 만들면 돼? 틀에 부어서 만들면 돼.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해보자고.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이번 수업 주제이고요. 그래서 이번 수업에는 이제 여러 가지 걸 이야기할 건데 좀 안타깝게도 안타까운 거 먼저 말할게요. 동영상이 주로 목재와 금속에 좀 치중돼 있을 거야. 이유는 뭐냐면 목재와 금속은 내가 지금 보여준 동영상들이 다들 극한 직업이거든. 극한 직업으로 보여주기가 좀 유리해요. 왜냐하면 얘네들은 재료가 여러 가지 금속 같은 경우는 녹여서 작업을 하다 땀 흘리고 봉배 붓고 아야하고 그 다음에 막 그런 과정들에서 다치는 경우도 많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무 같은 경우엔 나무를 그대로 이용할 수 없으니까 나무를 가공해야 돼요. 나무로 모양을 만들고 뚝딱뚝딱 하는 게 보여줄 수 있는 흔히 보여주는 게 좀 많아요. 근데 플라스틱은 아예 플라스틱이란 재료 자체를 만들어낼 때 여러 가지 화학적인 과정을 거쳐서 재료를 완벽하게 만들어 놓고 찍어내는 과정이 훨씬 더 많거든. 그러니까 좀 미안하지만 보여줄 게 별로 없어. 아니면 보여줄 게 굉장히 단순 노동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플라스틱을 내가 막
동영상을 찾아보는데 동영상이 좀 괜찮은 동영상이 좀 적게 나와요. 하지만 플라스틱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쉬운 과정으로 만들어낸다는 뜻은 아니야. 하지만 극한 직업이나 여러 가지 이런 직업 소개 동영상에서는 찾기가 어렵다는 뜻이야. 그래서 내가 보여주는 동영상들이 나무랑 철이 좀 많을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수업 동영상, 이제 수업 인트로가 지금 한 5분 정도 이야기했는데요. 그럼 그 다음 이야기를 해서 그럼 어떤 과정들이 있는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줄게요. 주로 제품을 만드는 과정을 우리가 이야기하자면 뚝딱뚝딱은 보통 한 5가지를 말해줄 수 있어요. 첫 번째, 성형학이라는 게 있고요. 두 번째로는 성질 개선학이라는 게 있어요. 세 번째로는 분리학이라는 게 있고요. 네 번째로는 결합학이라는 게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기타라고 부를 만한 것들이 있어요. 이 과정을 거치면은 제품을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만들 수 있다는 거야. 이 과정 안에 다 들어가거든. 첫 번째 성형학이라고 부르는 건 어떤 거냐면 재료를 마치 찰흙처럼 손으로 조물조물 아니면 기계로 조물조물해서 찍어내는 걸 보고 우리는 무엇이라 부르냐면 성형학이라 불러요. 잘 이해가 안 된다면 여러분 어렸을 때 클레이 갖고 놀아봤나요? 클레이 갖고 올 게 클레이랑 같이 딸려와서 있는 여러 가지 도구들 있지. 그 도구들을 통칭해서 성형이라고 생각을 하면 좀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이번 수업 시간에 이야기할 거고요. 두 번째, 성질 개선학이라고 부르는 거는 무엇을 말하냐면은 재료들 중에 재료가 그대로 썼을 때 여러 가지 불편한 성질을 갖고 있는 것들이 있어. 예를 들면은 나무 같은 경우에 나무는 비를 맞게 되면은 많이 맞게 되면 썩어버려요. 철은 비를 맞으면은 녹이 슬어요. 아니면은 철을 그대로 쓰면은 강도가 순철 같은 강도가 약해요. 그러면 강도를 세게 해주거나 아니면은 외부에서 하는 공격, 주로 물이나 산소 같은 공격을 방어해 줄 때 우리가 많이 쓰는 게 어떤 거냐면은 성질 개선하기 쪽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작업을 해줘요. 주로 페인트라든지 아니면은 열을 통해 가지고 뭔가를 해준다든지 아니면 화학물질을 쏴준다든지 작업이 들어가는 걸 성질 개선이라 불러요. 세 번째, 분리학이라 부르는 거 뭐냐면 재료를 두 개로 자르는 과정이에요. 대표적으로 칼로 뭔가 물건을 자르는 거, 가위로 자르는 거 등등을 우리는 분리학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 결합하기는 반대학, 두 개를 결합하는 거. 어떻게 결합해? 나무 같은 경우에 나무와 나무를 서로 결합을 하기 위해서 뭔가 나무의 촉이라고 부르는 튀어나온 것과 그 다음에 구멍을 뚫어서 결합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나사못을 받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용접을 하는 방법도 있어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우리가 기타라고 부르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주로 사람들이 작업을 하다 보잖아. 그러면 사람들이 작업할 때 사람 눈이나 팔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선을 그어야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은 선을 그는데 도와주는 도구는 무엇이 있을까? 아니면 사람의 손의 힘이 약하기 때문에 누군가는 우리가 사람의 손보다 더 튼튼한 걸로 재료를 고정해주고 잡아주는 우리가 역할을 해주는 게 필요해요. 그럼 재료를 고정해주는 도구는 무엇이 있을까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해보는 게 아래쪽 내용이에요. 그래서 재료에 따라서 각각이 조금씩 사용하는 게 달라져요. 주로 이야기하자면 성형과 목재 같은 경우에는 분리랑 결합이랑 성질 개선 이쪽을 보통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철 같은 경우에는 성형하기 하고 성질 개선, 철은 거의 다 해요. 그런데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 성질 개선하기는 별로 안 하고요. 결합하기도 별로 안 해요. 플라스틱은 결합 안 해요? 아니, 주로 결합을 하게 아예 애초에 만들어져서 나와요. 왜냐하면 플라스틱은 주로 찍어내서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냥 만들고 딸깍 하면 만들어지도록 플라스틱 만들잖아. 플라스틱 락앤락 딸깍을 내가 알려줄 리가 없잖아. 그런 부분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플라스틱, 그리고 주로 플라스틱은 녹는 점도 낮고 강도도 다른 재료에 비해서 약한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강도가 필요 없는 물건, 뭐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이런 것들, 그다지 큰 강도 필요 없잖아. 이거 꼭 강철로 안 만들어도 되잖아. 우리가 그냥 재료 들고 다니면 돼. 재료 뭐 얼마나 무겁다고. 그런 경우엔 플라스틱을 많이 만들어주기 때문에 우리가 주로 플라스틱은 결합하기는 좀 잘 안 쓰는 편이에요. 그래서 재료마다 자주 쓰는 게 있고 자주 안 쓰는 게 있는데 그거는 수업하면서 중간중간에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자, 일단 첫 번째로 성형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는데요. 성형을 하는 방법이 굉장히 다양한데 성형을 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요. 하나는
철을 성형하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플라스틱을 성형하는 방법이 있어요. 먼저는 철을 성형하는 걸 이야기하고 두 번째는 플라스틱을 성형하는 걸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먼저 철을 성형하는 것부터 이야기하자면 철 성형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거는 보통 두 가지가 많이 떠오르거든. 뭐냐면은 틀에 붙는 거랑 망치로 두들기는 게 보통 많이 떠올려요. 틀에 붙는 것부터 이야기했습니다. 틀에 붙는 거 다른 말로 뭐라 부르냐면은 주조라고 부른답니다. 자, 주조라고 말하는 건 틀에다 때려 붙는 걸 보고 말해요. 그러면 그 틀이라는 건 어떤 재료를 만들어야 될까? 바로 철이나 기타 금속 재료가 들어가도 녹거나 형태가 변화하지 않는 재료를 많이 써야 돼요. 그래서 주로 무엇을 써주냐면 모래를 많이 써줘요. 아니 쌤, 모래가 어떻게 안 녹아요? 모래가 정말 종류가 많아요. 모래라고 부르는 건 그냥 돌덩어리가 깨지면 다 모래잖아. 근데 그 모래들 중에 녹는 점이 높은 모래를 쓰면 되는 거지.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은 산화 알루미늄 같은 거. 산화 알루미늄은 전에 녹는 점 언뜻 이야기했는데 기억나시나요? 녹는 점이 약 2000도씨예요. 녹는 점이 높잖아. 그러면은 얘를 가지고 틀을 만들어주는 거야. 그리고 거기에 센물을 부는 거지. 센물은 1600도면 다 녹아버린단 말이야. 1600도에 센물을 부어주면은 괜찮잖아. 그래서 이런 산화 알루미늄 같은 이런 모래에다가 첨가제를 넣어줘요. 어떤 첨가제? 얘네들이 잘 조물조물 돼가지고 찰흙처럼 만들어질 수 있는 첨가제를 넣어줘. 그래서 모양을 조물조물 만드는 거야. 모양을 다 만들고 나잖아. 그 모양 틀을 이제 말려. 왜 모양 틀을 말리냐면은 이게 모양 틀에 습기가 들어와 있으면은 이게 뜨거운 쇳물이 들어갔다가 뜨거운 쇳물 때 그 습기가 갑자기 팽창을 하면서 모양을 못생기게 만들어버리는 경우도 많거든. 그래서 우리가 틀을 우리가 바짝 말려주는 거야. 바짝 말려주고 다 말려진 곳에다가 우리가 쇳물을 쓱 부어주는 거지. 쇳물을 부어주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부어준 쇳물을 그대로 기다려서 우리가 그대로 굳혀줘요. 굳혀주고 나면은 쇳물이 들어가는 부분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모양이 생긴답니다. 그러면 우리가 쇳물이 들어간 부분을 어떻게 해주면 되지? 잘라버리면 되지. 쇳물이 들어간 부분을 뚝 잘라버리면 우리가 원하는 모양을 만들어주는 거. 이걸 뭐라 부르냐? 주조라 부르고 영어로는 캐스팅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캐스팅. 자, 그래서 이 주조를 사용하면 어떤 물건을 만들 수 있냐? 뭔가 약간 두꺼운데 모양 틀로 찍어내는 걸 많이 써요. 뭐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가마솥 같은 거, 아니면 후라이팬 이렇게 만들어주면 괜찮아, 나쁘지 않아. 해서 주로 이렇게 모양, 아니면 난로 같은 거 쇠가 굉장히 두껍게 들어가야 되잖아. 이렇게 부어주면 되는데 이때 쓰는 철은 주로 주철이라는 거 많이 써요. 그래서 주철을 영어로 뭐라 부르지? 캐스팅 아이런이라고 부른다 했잖아. 그래서 주철은 우리가 이런 주조를 해주기 위해서 어떤 금속이 좋냐면은 틀에 부어졌을 때 얘가 잘 움직여서 구석구석 잘 들어가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구석구석 잘 들어갈 만큼 얘가 움직임이 물처럼 유동성이라고 부르거든요. 유동성이 좋은 틀을 이용해주면 이런 모양을 만들어줄 수가 있답니다. 근데 이 모양, 그래서 여기 틀에다 부어준 다음에 이 모래는 어떻게 해야 될까? 모래는 다시 부셔주어야 돼요. 모래는 부숴줘야지 거기 모양이 이렇게 만들어질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매번 하나의 물건을 만들 때마다 모래를 가지고 모양 틀을 만들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 쇳물을 붓고, 쇳물을 붓기 전에 그거 말려줘야 되고, 쇳물 붓고, 쇳물 부은 다음에 그거 우리가 부셔야 되고, 부신 다음에 이 부분은 갈아줘야 되고, 그리고 이거 모래로 만들었다 했잖아요. 모래로 만들었기 때문에 못생겼어. 아니, 다른 뜻이 아니라 모래가 여기에 다닥다닥 달라붙어 있고요. 그 모래의 모양들이 약간 우둘투둘해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에 샌딩이라고 부르지, 모양 틀을 예쁘게 다 우리가 갈아주는 작업까지 다 거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 만들어 보잖아 하면은 못생기고 만드는데 시간도 되게 오래 걸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고민을 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이걸 조금 더 쉽게 만들까로 고민을 했지. 그래서 고민의 결과가 뭐였냐면, 이걸 아예 쇠 같은 걸로 틀을 만들어 버리자. 근데 대신 이 쇠 틀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게, 얘가 아예 쇳물이 들어가도 안 녹게 녹는 점이 높은 금속으로 틀을 만들어 버리자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이런 틀을 영어로 뭐라 부르냐면 다이라고 부르거든. 그래서 다이를 이용한 캐스팅을 이용하자라고 생각해요. 그래, 이걸 뭐라 부르냐? 다이 캐스팅이라 불러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주면 뭐가 좋냐면은 매번 쇳물을 이렇게 쇳물을 붓기 전에 이렇게 모래를 안 해도 돼. 부어주고 모양틀 만들고 나면 식히면 곧바로 빼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만들게 되면 동일한 모양으로 규격이 틀리지, 오차가 굉장히 적게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데, 단점은 있겠지? 뭐냐? 이 틀이 심하게 비싸요. 이 틀이
최소 1000만 원 단위에서 심하면 억 단위까지 돼요. 왜냐하면 그만큼 틀이 정교해야 되고 우리가 좋은 재료를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긴 하지만 이렇게 해준 다이 캐스팅이라는 방법도 있고요. 그냥 일반 캐스팅이라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째로서 뭐라 부른다? 주조라고 부른답니다. 그래서 써있는 걸 읽어보면 주조 성형, 주로 많이 쓴 거 후라이팬, 철에서는 수도꼭지, 뭘로 만드는지 황동으로 만드는데 황동으로 만든 수도꼭지 이거 어떻게 만들어요? 이거 틀에다 부어서 만들어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고 나머지들은 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이캐스팅이 대량 생산에 유리하다. 두 번째,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건 무엇이다? 망치로 때리는 거다. 근데 망치로 때리다 보면 철은 망치로 때리면 전성과 연성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늘어나긴 하는데요. 문제는 너무 많이 때리면 어떻게 될까? 부러져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부러지지 않는 선에서 망치로 때려주는데요. 그래서 때려줄 때 어떻게 하면 덜 부러질까 사람들이 고민을 해봤는데 아주 신기한 걸 하나 알게 됐어요. 뭐냐? 그냥 때려주는 것보다 뜨거운 상태에서 때려주면 덜 부러진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때려주는 작업을 통칭해서 단조라고 부르거든요. 단조는 두 가지로 나눠져요. 뜨거울 때 때려주는 거랑 차가울 때 때려주는 걸로 나눠져요. 뜨거울 때 때려주는 걸 보고 뭐라 부르냐면 열간단조라고 부르고요. 차가울 때 때려주는 걸 보고 냉간단조라 부르거든. 일반 사람들이 때려주면 열간단조를 해준다 해도 이 정도밖에 뜨겁게 못 해주고요. 우리가 진짜로 뜨겁게 해서 무언가 물건을 만들 때는 이따만큼 큰 망치를 써줘요. 어쨌든 망치로 때리면 다 단조거든. 망치가 내 손이 망치냐 아니면 어마어마하게 큰 망치가 있느냐에 따라 달라요. 이렇게 큰 망치가 있는 이런 재료들을 통틀어서 뭐라 부르냐면 유압 프레스라고 불러요. 프레스는 누른다. 유압은 기름의 압력으로 누른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이걸로 막 몇십 톤을 막 눌러버린다만 해서 모양을 만들어줘. 그럼 요거로 만들면 뭐가 좋으냐? 주조라고 말하는 방식은 아까 언뜻 이야기했는데 틀에다 때려 부어야 되기 때문에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요. 뭐냐면 재료가 틀에 잘 들어가지 않는 유동적이지 않는 재료면은 모양을 만들기가 불리해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주철과 탄소강을 이야기를 들 수 있어요. 주철 같은 경우에 유동성이 좋아서 잘 들어가거든. 탄소강은 주철만큼 유동성이 좋지가 않아. 그래서 모양 틀에다 정확하게 부어주기 어렵거든. 그리고 우리가 탄소강으로 제품을 만들 때 이게 굉장히 튼튼하게 원하면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만들어주냐면은 망치로 때려가지고 만들어줄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재료를 때려가지고 모양을 만들어주는 거야. 이렇게 해주는 걸 우리가 무엇이라 부른다? 단조라고 불러요. 하지만 아까 생각했던 주조랑 생각해봐요. 주조랑 단조 중에 어떤 게 더 만들 때 시간이 오래 걸릴까요? 다이캐스팅은 굉장히 빨랐겠지만 다이캐스팅 빼고 주조라고 말한 형틀을 만드는 거랑 요거랑 비교해보면은 실은 주조보다 단조가 시간이 오래 걸려요. 이유는 뭐냐면 이게 때리다 보면 부러진다 했다. 때리다 부러질 것 같으면 다시 뜨겁게 했다가 다시 때려야 되고 모양 안 맞는지 봐야 되고 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기 때문에 똑같은 칼을 만든다고 쳐도 주조로 만든 칼이랑 단조로 만든 칼은 단조로 만든 칼이 훨씬 더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비쌀 수밖에 없는 거야. 물론 주조로 칼을 보통 안 만들긴 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단조라는 걸 사람들이 조금 더 쉽게 하고 싶어. 캐스팅이라 부르는 주조도 쉽게 하기 위해서 다이라는 걸 만들어줬다 했잖아. 우리가 단조도 쉽게 만들기 위해서 어떤 꼼수를 부리냐면은 이런 두꺼운 철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얇은 철을 이용해 주는 거야. 얼마큼 얇은 철? 아주 얇은 철. 철인데 철판을 이용해서 철판을 꾹 눌러서 우리가 구부려 주거나 철판을 스탬프 찍듯이 쾅쾅쾅 찍으면서 우리가 제품을 만들어 주다고. 그러면 어떤 일이 있냐? 칼을 만들어주고 싶어. 우리가 뭉탱이에 있는 재료를 가지고 칼을 만들려면은 그냥 쉽게 생각해봐. 클레이를 가지고 칼을 만들고 싶어. 어떻게 해야 돼? 막 이렇게 막 때려가지고 칼 모양 만든 다음에 칼날을 갈아주면 되겠잖아.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얇은 판을 줘. 그거를 칼 모양으로 찍어. 그래서 칼날 갈아주면 훨씬 빠르겠지. 개이득이겠지. 이렇게 해주는 게 무엇이다? 바로 단조들 중에서 이런 가공을 단조 프레스 가공이라 불러요. 그래서 단조 프레스 가공이란 뭐냐? 철을 굉장히 얇은 철을 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얇은 철을 가지고 찍어내는데 그러면 별로 아무것도 못 만들지 않나요? 아니에요. 대부분의 철로 만든 제품들은 단조 프레스를 이용해요. 왜냐하면 얇게 철만 써도 철이라고 말하는 놈이 강도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웬만한 물건 다 만들 수 있거든요. 여러분 주변에는 철로 만든 것들 아무나 봐봐요. 이거 프레스 가공. 그다음 지금 교실에는 여기저기 다 봐도 다 프레스 가공이에요. 철로 만들어가지고 여러분 주변에 보이는 거 거의 다 프레스 가공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이게 진짜 철로 대량 생산하기 제일 유리한 방법이에요. 단지 조심해야 될 건 이 프레스에 네 손이 들어가면 네 손도 잘립니다. 진짜 위험해요. 그래서 철을 이렇게 철판도 찍어내는 방법도 많이 해주고요. 이따만큼 많은 것들이 다 단조 프레스로 만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단조라고 말하는 건 주로 어디에서 많이 쓰냐? 칼 아니면은 차량 외관, 차량의 겉판을 만들어줄 때도 단조로 만들어요. 즉 그것도 프레스 가공이라는 걸 이용해서. 그래서 재료를 도구로 두들기거나 압력을 가해서 원하는 모양의 제품을 생산하는 방식을 보고 말하고요. 단조 프레스는 주로 얇은 판으로 만들어진 재료에 강한 압력을 가해서 모양 형태대로 찍어내거나 구부려 가지고 모양을 만들어주는 거. 궁금하면 프레스 가공이라고 인터넷에 유튜브에 써보세요. 굉장히 많이 나온답니다. 자, 세 번째로는 압연에 대해서 이야기할게요. 선생님 이거 전에 배웠는데요. 네, 맞아요. 어디에서 배웠죠? 우리 철 생산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배웠잖아요. 철 어떻게 생산한다고? 제선, 제강, 압연이라는 과정을 거친다 했잖아요. 실은 이 압연이라는 과정은 우리가 가공 방법이에요. 도구란 말이야. 근데 왜 이걸 두 개 같이 했냐? 이게 보통 같이 이렇게 같이 가는 경우가 많아서 그렇게 했지만 실은 이 압연이란 방법을 원래 여기에서 알려줘야 되거든요. 그냥 이야기해 줄게요. 그냥 뭐냐면은 우리가 쇳물이 들어오면 이 쇳물을 롤러 사이로 지나가 가지고 원하는 모양을 만들어 주는 거야. 그냥 원하는 모양이라 부르는 게 뭐가 있겠어? 이게 좀 롤러가 가까워지면 얇은 철판이 나오겠고 이게 두꺼워지면 두꺼운 철판이 나오겠잖아. 그래서 얇은 철판, 두꺼운 철판을 만드는 게 지금 이야기해주는 압연이라는 건데요. 실은 이것만 만들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또 다른 것도 만들 수 있어요. 어떤 걸 만들 수 있냐면 이 롤러의 모양을 다르게 만들어주는 방법도 있어요. 예를 들면 롤러 모양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야. 여러 개의 롤러를 모양을 우리가 원하는 모양대로 해주잖아요. 이런 모양의 철도 만들어줄 수 있어요. 이런 모양의 철을 크게 통칭해서 형강 또는 철골이라고 부르거든. 우리가 건축 재료로 쓸 때 건축의 뼈대를 만들어 줄 때는 이런 걸 써주기도 한답니다. 이런 걸 형강 다른 말 철골이라는데 철골을 만들어 줄 때 우리가 압연이라는 과정이 굉장히 유리하는 과정이에요. 이거 만들어 줄 때 되게 쉽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건 보통 I자 형강, O자, 디귿자, 시오자 형강이라 부르거든. 이런 걸 만들어 줄 때도 많이 쓰고요. 이런 걸 통칭해서 뭐라 부른다? 압연이라 부른답니다. 좀 빨리 넘어가도 되겠죠? 자, 그 다음 이번에는 우리가 압출에 대해서 이야기할게요. 압연과 압출은 뭐가 다르냐? 압연이라 부르는 걸 롤러를 지나가게 했다면 이번에 압출이라 부르는 걸 압력을 가해서 발사시킨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재료에 뜨거운 재료를 넣어준 다음에 앞쪽에다가 내가 원하는 모양의 모양틀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뭐 쉽게 말하면 내가 별 모양을 만들고 싶어 하면은 앞쪽에다가 별 모양의 틀을 만들어주는 거야. 아우, 별 너무 못생겼다. 잠깐만요. 내가 생각해도 너무 못생겨가지고. 야. 별 모양의 틀을 만들어주고요. 이 틀에다가 재료를 부어주면 이게 쭉 나올 때 별 모양으로 나오잖아. 마치 뭐와 같이 우리가 국수 뽑아내듯이 해서 국수 뽑아내듯이 쓰는 방법을 보고 우리는 압출이라고 부르고요. 압출이라고 말하는 거는 아까 앞쪽에서 이야기했던 건 주로 철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했잖아. 이거는 철도 많이 하는데 이거는 플라스틱에서도 굉장히 많이 쓰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철이나 플라스틱에서 둘 다 같이 많이 쓰는 방법이고요. 철로 만들 때는 아까 보여줬던 이런 형광 부분이 아니라 이런 걸 뽑아줄 때 많이 써줘요. 우리가 모양이 약간 복잡해 보이는 모양인데 우리가 이 모양이 이대로 필요할 때 주로 어디에서 많이 쓰냐면은 알루미늄 샤시, 창문 틀 같은 거 만들어줄 때 창문 틀 쭉 뽑아주는 거야. 창문 틀 모양대로. 아니면 쇠파이프를 만들어주고 싶을 때 아니면은 또 전선을 만들어주고 싶을 때 전선은 어떻게 만드는지 아시나요? 전선은 가운데 구리가 들어가면 되고요. 구리를 감싸고 있는 뭔가 플라스틱 있으면 되잖아. 하면은 압출로 구리를 가운데 뽑아놓고 겉에를 플라스틱으로 감싸서 계속 뽑아버리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뽑아주게 만들어주는 게 뭐냐면은 전선을 만들어주는 거고 이렇게 해줄 때도 우리가 많이 써주고요.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자면 이제 플라스틱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더 해줘야 돼요. 플라스틱 지금 여기는 좀 그림이 잘 안 보니까 다음번 그림을 좀 이야기해 줄게요. 플라스틱 성형기라 부르는 건 대부분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플라스틱 성형기는 여기에 보면 이렇게 뭔가 재료를 넣을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 이거를 영어로는 호퍼, 우리나라 말로는 뭐라 부르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여기다 재료 넣어주는, 그냥 이게 재료, 이걸 보면은 어떤 느낌 많이 드냐면은 뭐라 해야 되지? 착즙기? 아니면 이거 뭐라 그래? 녹즙기 같이 생겼어요. 녹즙기. 좀 커다랗고 못생긴 녹즙기라 생각하면 돼. 이 녹즙기에 여기에다가 재료를 넣잖아? 하면은 실제로 녹즙기 같이 여기 재료가 들어가면서 이가 대굴대굴 여기 스크류라고 말하는 게 돌아가요. 근데 이 스크류라는 게 돌아가면서 이 스크류가 점점 뜨거워져요. 그러면 여기 히터라서 이제 뜨거워지면은 여기 안에 있는 재료가 녹아버리거든요. 하면 열 가소성 플라스틱은 녹게 되고요. 열 경화성 플라스틱은 두 개의 재료가 섞이는 과정을 거치면서 얘들이 녹아버리는 거야. 그럼 이 녹아져 있는 재료를 어떻게 해주냐? 앞쪽에서 뽑아주는 거지.
그때 뽑아주면 녹아있잖아. 녹아있는 걸 앞쪽에서 내가 원하는 모양대로 뽑아주는 걸 압출이라 불러요. 해서 이게 길게 뽑히니까 무조건 길게 써야 된다라고 여러분이 착각하기 쉬운데 그렇진 않아요. 길게 써 있는 걸 짧게 잘라버릴 수도 있어요. 짧게 자르면 이런 모양도 만들어줄 수 있어요. 짧게 잘라가지고 만든 모양들. 근데 대신에 이런 똑같은 모양을 막 길게 이렇게 동동동동동동동 잘라가지고 쓰게 만들어줄 수 있고요. 반대로 긴 뭐 플라스틱 파이프 같은 걸 만들어주고 싶다. 그럴 때도 우리가 만들어줄 수 있겠죠. 이렇게 만들어주는 걸 통칭해서 뭐라 부른다? 압출. 그래서 압출로 주로 많이 만든 게 호스, 전선. 느낌 오시나요? 그걸 우리가 많이 말합니다. 여기 이후로부터 이제는 플라스틱 이야기로 이야기할게요. 여기까지는 우리가 철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고 이 이후로는 플라스틱이 많습니다. 자, 플라스틱들 중에 우리가 두 번째로 가장 플라스틱을 많이 쓰는 게 뭐냐면 사출이라는 방식이에요. 사출은 뭐랑 비슷하냐면은 주조의 방식과 플라스틱의 제조 방식을 살짝 섞어 놓은 거예요. 주조는 뭐냐면은 재료를 이미 다 녹여놔. 어딘가에서 녹인 재료를 국자로 푸든 뭔가로 퍼가지고 형틀에다가 때려 붓는 형태를 많이 썼거든요. 사출은 뭐냐면은 이게 플라스틱은 철보다 굉장히 낮은 온도에서 녹기 때문에 대충 금속으로만 감싸도 빨리 녹여줄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에서 곧바로 형틀을 플라스틱 노즐 바로 앞에다 형틀을 꽂아버리는 거야. 그래서 형틀을 확 꽂아서 거기에서 녹은 걸 확 재료를 넣어버려. 그 다음 어떻게 하면 되지? 이 재료를 거기에서 갑자기 급속 냉동을 시켜. 그럼 다 굳었지? 그럼 이 형틀을 쓱 빼는 거야. 그러니까 마치 다이캐스팅과 지금 앞쪽에 이야기했던 압출의 방식을 섞어놓은 방식을 우리가 무엇이라 불러줄 수 있냐면은 여기서 말하는 사출의 방식이라 불러줄 수 있거든요. 이렇게 만들어주면은 재료를 굉장히 대량 생산하기 유리하고요. 우리가 원하는 모양이 얇게 만들어줄 수도 있고 두껍게 만들 수 있고 여러 가지 형태로 만들어주기 굉장히 유리해요. 왜냐하면 플라스틱이 생각보다 재료가 좀 유동성이 좋거든. 그래서 좀 복잡한 모양도 잘 만들어내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준 재료가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이런 재료를 만들어줄 수 있다고. 이거 어떻게 만들어요? 물어보면은 이런 재료들 잘 봐보잖아. 어딘가에 좀 튀어나와져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 튀어나와져 있는 부분이 뭐냐면 여기에다가 재료를 쑥 집어넣어서 쫙 펼쳐서 만들어준 거야. 그리고 그대로 식혀주는 거야. 그래서 이런 용기 아니면 뭐 이런 것들. 여러분 주변에 플라스틱 제품이 보이시나요? 플라스틱 그거 어떻게 만드는지 모르겠나요? 잘 모르겠다 싶으면 싹 다 사출이에요. 선생님 이거 어떻게 만들어요? 사출. 이거 어떻게 만들어요? 사출. 여러분 주변에 플라스틱 아무거나 봐봐요. 플라스틱 어떻게 만들었지 모르겠다 싶으면 대부분 사출이라 생각하면 돼요. 그만큼 굉장히 지금 현대 사회에서 플라스틱을 만드는 방법 중 얘가 거의 독보적인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이게 사출 성형기라는 거거든. 여기에서 만들어준답니다. 그래서 이런 제품들을 만들어줄 수 있어요. 이거는 정말 극히 일부예요. 그 다음 우리가 그 다음으로는 플라스틱들 중에 굉장히 특이한 플라스틱 이야기할 거예요. 그 중에 뭐냐면 페트병 같은 거. 페트병 같은 건 플라스틱이 안쪽이 확 비어 있어야 되잖아. 지금까지 알려준 방법으로 안쪽을 비게 만들게 조금 어려워요. 안쪽을 어떻게 비게 만들면 될까? 압연, 압출? 이거 안 될 것 같고 주조라면 아니 꽉 찰 것 같지.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잖아. 이때 많이 쓰는 게 뭐냐면 바로 이거는 블로우식이라고도 말하는데 뭐냐면 공기를 집어넣는 방식을 많이 써요. 어떻게 해주는 거냐면 우리가 재료를 뭐 기존에 뭐 어떻게 했든 상관이 없어요. 주로 뭐 압연으로 했든 아니면은 뭐 무언가로 했든 재료를 만들어낸 다음에 그 재료를 여기 하나씩 덩어리를 만들어주고요. 이 덩어리에다가 위에 쪽에서 아래쪽에 이렇게 호스를 꽂아버려요. 덩어리에다 호스. 그리고 이 호스에다가 바람을 불어 넣어주는데 얘를 어떤 틀에다 집어넣고 바람을 불어 넣어주는 거야. 틀이 이렇게 생겼거든. 틀을 이렇게 생겨놓은 다음에 바람을 이렇게 집어넣어 주잖아. 바람을 집어넣어 주니까 이 바람 때문에 이 틀이 팽창을 하면서 여기 겉면에다가 확 달라붙어 버리는 거지. 겉면에 확 달라붙는데 이게 굉장히 얇게 달라붙게 만들어질 수 있는 거야. 그럼 겉면에 다 달라붙었으면 식혀가지고 완성시켜주는 거지. 대표적인 게 뭐? 페트병. 그래서 페트병은 잘 봐보잖아요. 하면은 뚜껑 부분은 그 돌리는 뚜껑 부분 좀 딱딱하지. 나머지 부분은 굉장히 말랑말랑하지. 왜 그러냐면 뚜껑 부분은 거기에 여기 꽂아놓은 부분이에요. 꽂아놓은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는 팽창을 조금밖에 못해서 여기는 좀 딱딱하고요. 나머지는 굉장히 말랑한 이상한 구조가 만들어지게 되고요. 이런 식으로 생겨 있어요.
여기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 팽창을 시켜주는 거야. 형틀에다가. 해서 주로 많이 만들어주는 게 이런 세제통, 무언가 담을 수 있는 용기통으로 이용을 해줄 때 제일 많이 쓰는 방법이 무엇이다? 방금 전에 말한 공기취입형입니다. 그래서 페트병이나 세제통을 많이 만들 때 사용을 해준답니다. 마지막으로 플라스틱 하면 여러분 딱 하나 이야기 안 했어요. 뭘 이야기 안 했냐? 플라스틱으로 포장지 같은 거 만들 때. 어떤 포장지? 플라스틱으로 뭐 계란판이라든지 그 두부판 아니면은 반찬 반찬 가게 가면 그 반찬 담아주는 통 있잖아. 그거 어떻게 만들어요? 말하면은 그걸 만드는 방법을 이제 이야기해 드릴게요. 그런 건 일단 플라스틱이 얇게 뽑아줘요. 얇은 플라스틱 판을 우리가 통칭해서 무엇이라 부르냐면 필름지라 부르거든요. 그래서 아주 얇은 판을 만들어준 다음에 이 판을 따뜻하게 데워요. 한 6, 70도 정도로 따뜻하게 데우잖아. 뭐라 부르지? 드라이기로 데워도 돼요. 근데 어쨌든 드라이기로 데우면 너무 돈이 많이 드니까 히터를 가지고 따뜻하게 데워주면 얘가 약간 열가소성 플라스틱 말랑말랑해져요. 이 말랑말랑한 플라스틱을 내가 원하는 모양 틀 위에다가 그대로 얹은 다음에 아래쪽에서 공기를 확 빨아들여 버리는 거야. 그러면은 틀에 찰싹 달라붙게 되잖아. 그래서 공기를 확 잡아당긴다 해서 이거는 진공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진공을 시켜버리잖아 하면은 진공을 확 시켜버리면은 요런 모양 틀에 플라스틱이 이렇게 달라붙게 되는 거지. 그럼 뭐가 만들어지? 다스베이더 얼굴이 만들어지는 거지. 이해돼요? 주로 많이 이용해 주는 게 뭐다? 계란판 아니면은 이런 일회용 용기 아니면은 여러분 주변에서 제일 많이 보는 게 두부판. 그 두부 넣는 거 기억나시나요? 아니면 반찬 가게 가고 엄마 반찬 사왔어? 그거 보면 그렇게 생긴 거. 그런 거 만들 땐 주로 많이 쓴 게 이런 방법을 많이 써요. 물론 이 방법만 가능하냐? 아니지. 뭐 사출도 가능하고 뭐 다른 걸로도 할 수 있지만 그렇게 얇고 쉽게 만들면서도 돈도 싸게 먹힐 수 있는 방법이 이게 제일 싸거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주는 방법도 있답니다. 자, 오늘 이야기한 것들 이거 마지막 읽어드릴게요. 그래서 진공성의 얇은 판 모양의 재료 필름지를 가공한 다음에 모양 틀에 놓고 진공 압축해서 만들어주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한 거 굉장히 방법이 다양한 방법이 있죠. 사람들이 이렇게 다양한 방법을 이용해서 제품을 생산을 해요. 선생님 근데 저 물건 만드는 사람 안 할 건데 이거 다 알아야 되나? 다 할 필요 없어요. 나도 물건 만드는 사람이야? 아니야. 하지만 우리가 요리를 여러분들이 안 해도 요리에 대해서 요리를 어떻게 하는 사람들이 알게 되면 이 요리는 이런 느낌이구나 라는 거 알면서 요리사에 대한 존중도 할 수 있고 그걸 먹을 때 더 맛있게 먹듯이 여러분 주변에는 여러 가지 제품을 보면서 이건 이렇게 만드는구나 알게 되면은 사람들이 이걸 만들면서 겪는 여러 가지 고민도 알게 되고요. 또한 누군가는 너희들 중에 한 명은 그 일을 할 거야. 당연한 거 아니야? 그래야지 우리가 살 수 있잖아. 누군가는 제조업에서 일을 할 거야. 그 한 사람을 위해서 한 수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할 거고요. 다음 시간에는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냐면 성질 개선하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수업 끝. 안녕.